영부인 김건희의 민낯. 정말로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이게 나랍니까? 세세한 김건희의 디올백 관련한 뒷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 장승 기자님 좀 설명해 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사진이냐면 이 큰 네, 이게 김건희 여사가 처음 최재형 목사님을 만나서 맞이했을 때 이게 초반부거든요. 시간을 보면 나오는데 14시 41분 27초. 네. 네. 이게 이제 초반부예요. 대화 초반부. 네, 김건희 여사님 앉아 있는 자세 보세요. 한쪽 다리만 이렇게 올린 거 보이세요? 아, 이게 검은 게 다리구나. 네, 다리예요. 네. 한쪽 다리만 올린 거. 다리 꼬여갖고 이게 뭔가 있는데 이게 다리예요? 한쪽 다리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렇죠. 올린 거예요. 양쪽 다리가 아니라 한쪽 다리만. 한쪽 다리는 지금 다리를 의자 밑에 있는 네, 거고. 한쪽 다리는 지금 내려놓아서 한쪽 다리만 지금 올린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참 성의 없죠? 하얀 반팔티 입고. 근데 그냥 반팔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나 이런 거 보시면 얼굴 좀 부어 있고요. 머리 산발이죠. 뭐 좀 뒤로 묶든지 이렇게 할 거면. 예. 그러니까 화면에 하대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자기를 만나러 온 손님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에 손님이 와도 저기 제가 이종호 대표 집도 놀러 가봤지만 제가 가도 형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게 대한민국 영부인의 모습이라는 게 이게 전 진짜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이 한쪽 다리 올린 이런 자세가 저런 거는 예. 손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손님을 무시하는 거지. 어려운 손님 왔다고 생각하면 옷도 좀 갖춰 입고. 아니 그리고 네. 대한민국 국격이 영부인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격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두 번째,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넘어가면. 제가 들어오면 바로 이 사진으로서 최재형 목사님이 가자마자 김건희한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모습을 보시면 얼굴은 좀 부어 있고요. 머리는 그냥 산발인 거고. 세 번째 사진. 다양한 표정인데. 이거 뭐죠? 이게 무슨 화면이냐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를 저렇게 보면서 말을 해요. 그 사람 앞에 놓고 휴대전화를 보면서 다음 컷으로 또 잠깐만요. 시간만 볼게요. 14분 45초. 2시 45분. 2시 45분 18초. 다음 컷으로 넘겨주세요. 45분 18초에서 45분 18초. 조금 딜레이가 있어요. 예. 좀 넘겼죠 사진. 네,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46분 49초. 그러니까 약간 1분 40초 정도. 1분 40초 동안 계속 저 상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눈도 안 마주치고 얼굴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이종호 대표랑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정면을 보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떠들어라 나 듣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고요. 얘기하면서. 와.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게 지금 여기는 1분 30초지만 전체 시간을 가면 이러고 얘기하는 게 2분이 넘어가요. 예의는 아니죠. 그렇죠. 사람 앞에 중간중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계속 지금 저러고 그냥 근데 이게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면서 저래. 본인이 말을 하면서 좀 되게 우리 영부인 아무튼 대한민국 영부인 되게 특이하세요. 네. 다음 사진. 딜레이가 있어 좀 그렇구나. 지금 아까 2시 46분 이건 뭐죠? 없애주고 뭐. 예. 이게 뭐냐면 제가 일부러 잘 안 잡히긴 했는데 지금 보면 양 다리를 이번에는 올리고 있죠. 아까 한 다리였는데 이번에는 양 다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팔짱은 끼고 있죠 이렇게. 팔짱 낀 거고요. 양 다리를 올린 거예요. 하얀 게 디올백이에요? 그렇죠. 이 앞에 크게 보이는 게 하얀 게 이제 디올백이고 이동수 이사님이 이제 신세계백화점 명품관 가서 산 거.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일부러 잘랐는데 신발을 신고 올리진 않았어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지금 의자 위에 올린 상태. 그리고 이 테이블이 밑에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려 있는 거여서 신발이 바닥에 있는 게 보이겠구나. 맨발이 보여요. 맨발이. 맨발. 이 바로 의자 위에 맨발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랐어요. 그래도 또 아까 얘기했지만 또 너무 옐로우로 가는 너는 지상률 지상주의자인 건 맞는데 너무 옐로우로 가는 건 좀 그렇다. 발까지 보이는. 네, 그다음.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손님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게 지금 양다리 다 올리고 맨발에 팔짱 끼고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연배 목사님을 지금 이러고 맞이한 이런 모습으로 계속 이러고 그러니까 대화를 한 거예요. 지금 본 게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그 장면들이. 그러니 목사님도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영부인이니까 말은 못하죠. 이건 뭐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천장이 무너진 거예요. 천장이 무너졌어요. 코바나 컨텐츠 천장이. 이게 시래기를 뜯은 게 아니라? 네, 이게 천장이에요. 이게 지금 이 각도가 그래서 그런데 이게 천장이거든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여기가 지하 1층인데 비만이 온 거랑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거든요. 저기 천장 왜 이래요? 그랬더니 뭐 비만이 와서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너졌대. 그래갖고 다친 사람 없었냐? 그랬더니 이제 밤 사이에 무너졌다. 그 대화는 김건희 여사랑 나누는 게 아니라 옆에 이제 비서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건 뭐죠? 요거는 이명수 기자님이 설명해 주시죠. 이명수 이게 뭐예요? 도넛이에요? 뭐 손님 왔으니까 뭐 경주빵 같은 거 하나. 앞에 경주빵이 보이고 뒤에 경주빵 뒤에 보이는 게 뭐냐면 그 노란 휴지. 김건희 여사 쓰는 노란 휴지 쌓아놓고 저렇게. 이게 스피커가 아니라 노란 휴지였구나. 네, 노란 휴지 이렇게 쌓아놓은 거. 프랑스제 무슨 휴지라고 했죠? 포르투갈제. 되게 비싸다고 한 거. 저게 몇 통 선물 받았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나 옛날에? 예전에 선물 그냥 지인한테 한교익 그 평론가가 저거 되게 명품 휴지다. 휴지도 저런 비싼 걸 쓸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한번 그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조선일보가 뭐라고 썼냐면 그냥 직원이 하나 갖다 놓은 게 그냥 우연히 찍힌 거다. 이렇게 기사를 그때 썼는데 지금 보니까 아예 싸놓고 쓴다고 목사님이 가서 이번에 이제 그거. 그다음 컷 좀 볼게요. 이거 또 다리 올리고 있는 건데 요거는 이명수 기자님께서 한번 설명을. 요 김건희 여사가 있고 왼쪽 장단에 머리가 하나 이렇게 삐고 보이고요. 여기 뒤에 여기 머리 여기 사람 머리예요. 인형 밑에. 인형 밑에 사람. 여러분들 여기 왼쪽 그 뒤에 인형 하나 빨간 얼굴인 거 선 거 밑에 보면 사람 머리예요 이게? 오른쪽 가단에도 사람 머리가 있죠. 이거 사람 손은 뭐예요? 이건 김건희 여사 손. 김건희 여사 손. 김건희. 그 뭐예요? 저 머리가 뭐죠? 그 뭐 저기 저는 둘 다 만나봤는 사람이고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었는데 당선되고 나가지고 이제 대통령실 비서가 코바나 컨텐츠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있는 것이. 그 혹시 제가 아는 그 여비서 유경옥이하고 정지원이. 정지원인가요? 예, 유모 씨, 정모 씨. 근데 왜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파티션 때문에 이렇게 같이 근무를 대통령실 소속의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코바나 컨텐츠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죠. 야,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를 나오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야.
지금 근데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 문제를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모 씨, 정모 씨 원래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되면서 대통령실 소속 직원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월급만 나라에서 주는 거네. 그렇죠. 그런데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월급 나란 일을 본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도 이해충돌 뭐 뿐만 아니라 이것도 많이 네? 걸리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코바나 컨텐츠라는 공간이 원래는 사적 공간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사적 공간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 당시에는 이제 공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걸 공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냥 사적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대통령실 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 굉장히 저건 심각한 거잖아요. 이명수 기자님 거기 비서들을 알아요. 그래서 정지현 비서나 그 녹취록 보면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저 직원들이 코바나 컨텐츠 원래 직원들이었는데 소속만 대통령실로 바뀐 것이고 월급을 그러니까 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일은 김건희의 사적인 일을 도와주고 앉아 있는 거고. 그냥 코바나 컨텐츠에서 근무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제2 부속실이 정식으로 없으니까 공적인 임무를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건희를 돕는 게 지금. 그렇죠. 네. 그다음 이 사진은 또 뭐죠? 이 사진은 뭐냐면 저도 좀 그런데 말할 때 저도 그러니까 지상파 출신 기자치고는 손동작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되게 화려하세요. 다음 컷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게 지금 말하면서 손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두 번째 컷 보면은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국격이 무너지듯이 천장도 무너지네. 그렇죠. 주먹을 또 움켜줘요. 주먹. 네, 주먹을. 시즌.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액션이 말하면서 거침이 없고 손 동작도 되게 거침이 그렇죠. 없으세요. 영부인이. 주먹 불 끈지고 얘기하죠. 거의 개국본인데 이 여자? 개국가 부를 때 네, 그 모습인데? 말할 때 좀 되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자기 의사를 거침없이 표현하고 네.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동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커요. 이명수 기자님 저 정지현이랑 저런 비서들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권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이나 이쪽 고발을 해야죠. 왜 직원들이 국가의 돈을 받으면서 그다음 예, 주먹까지 주먹까지 뭐 항상 이런 건 아닌데 좀 김건희 여사 그냥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캐릭터입니다. 말할 때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그래서 그 자신감의 발로 인물로 보여요. 저렇게 손도 뭐 주먹을 불끈지기도 하고 팔을 그냥 이렇게 막 눈앞에 들어서 막 이렇게 예, 뭐 가리키고 뭐 이렇게 동작으로 막 이렇게 보여주고 예, 무슨 배우 같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 승리배우. 이건 뭐죠? 휴지. 무릎 다리 올리고 있고. 휴지를 지금 짚는 거예요. 아, 휴지를 이게 짚는 짚는 거. 예, 건가요? 쓴 휴지를 짚는 상황입니다. 예. 자기가 이미 한번 예. 뭐 말씀드린 가래침을 뱉어서 뱉었던 걸 놓은 건데 이걸 다시 짚는 상황이에요. 다시 집어갖고 또 거기에다 뱉는 거예요? 예, 두 번째가 이제 이걸 집어서 조금 더 올리는 컷이 나오고요. 근데 시종일관 다시 예, 집었네요. 예, 집어서 이제 올렸고 비교를 해주시네. 이 왼쪽에 집는 거고 짚는 오른쪽에 거, 집어서 예, 올리는 이제 거. 올리고 이걸 이제 입으로 가져가시죠. 그래도 알뜰하네요. 이걸 알 때라고 지 가르침이니까 찍으니까 안 더럽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제 그 매너, 예의, 범절, 에티튜드의 그 앞에, 문제인데요. 그렇죠. 예, 사람 이제 앉혀놓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뭐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든지 뭐 사람한테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눈 동그랗게 뜨고 상대방 보면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한 나라의 영부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냥 지 혼자 권력은 쥐었고 남편이 그냥 이게 스틸컷으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왼쪽에서 집어서 그렇죠. 결국은 또 가래침 뱉고 다시 또 그 앞에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들어온 거를요 숨겨요. 그렇죠. 책상에 올려놓지도 않죠. 사실. 쓰레기통에 버리든가. 얼마나 앞 사람을 개무시했으면 이게 끝난 거죠. 예, 예. 예. 진짜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정규 방송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세세한 김건희의 면모를 봤는데요. 정말로 창피하죠 이게. 어디 술집 샥부들이나 할 듯한 그런 또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영부인의 품격입니까? 전혀 대통령실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보니까. 전쟁이 다 뚫린 데서 그렇게 허름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도 관련되는 문제죠. 이런 문제들. 화장지 관련해서도 완전히 거짓말을 했네요. 보니까 명품 화장지를 뒤에다 쏴놓고 있네요. 보니까 그 노란색 화장지잖아요. 그 유럽 수입산 명품 화장지를 쓰고 있네. 보니까 한 롤에 저기 한 3,000원 정도, 2,700원인가요? 3,000원 얼마인가 한다고 하네. 보니까 한 개당 저 명품 휴지를 꼭 써서 저기 해야 됩니까? 코를 풀고 뭐 가래침을 뱉고 그 화장실에 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럽게. 보니까 대통령실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알겠네요. 보니까 그 뉴스타파에서 소송을 했잖아요. 대통령실 명단을 공개해라 이러면 누가 근무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간첩이 근무하는지 뭐 일본 간첩이 근무하는지 북한 간첩이 근무하는지 국민적 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공개하고 있어요. 1심에서 대통령실이 졌는데도 비공개하는 거야. 계속해서 2심하면서 버팁니다. 언제까지?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대법원까지 가면 끝나거든요. 그럼 결국에 대통령실에 누가 근무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 2명이 대통령실 소속으로 신분을 바꿔가지고 또 그 코바나 컨텐츠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지금. 물론 뭐 임시사무실로 쓰고는 있지만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거 완전히 국고 손실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범죄행위죠. 어떻게 보면은 기자들도 얘기했듯이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기망하는 거죠. 코바나 컨텐츠의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신분만 대통령실로 바꿔줬어요. 신분 세탁을 해주고 그대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국가의 녹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횡령 배임 아닌가요? 윤석열 한동훈 어법대로 하면은 정말로 심각한 거죠 이거. 대통령실의 직원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말로 뻔뻔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인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동해에 그 황하영 아들이잖아요. 황씨 아들하고 우씨인가요? 우씨 아들. 그렇게 윤석열과 뭐 30년지기 40년지기라고 하는 그 두 사장의 아들들도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근무 직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만도 하네. 보니까 어떻게 공개하겠어요. 공개하면 다 하는데 사적 채용하고 인적 채용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다 채용하는 게 다 뽀록나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자, 더럽잖아요. 저 명품 화장지, 노란 저 명품 화장지 가래침을 뱉고 그걸 또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침 뱉은 데다 가래침을 또 뱉대서 그 손님 앞에 다시 또 올려놓는 건이 상상 불허네요. 건이가 그 맨발도 충격이고 맨발로 의자에 발 올려놓는 것도 그것도 참 희한하잖아요. 희한한 거예요. 더 웃긴 건 그 멘티 입은 거예요. 멘티 입어가지고 참 그 민망하네. 보기도 말하기도 그래 보니까 멘티 흰색 멘티 하나만 입은 것 같아 보니까 정말로 창피합니다. 창피해요. 뭐라 말을 못하겠어. 보이기에 그래 보이기에 실제 뭐 이렇게 속에 다 갖춰 입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보니까 그래 보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보이기에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영부인의 태도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2부속실 설치를 해서 제2부속실의 관리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산도 따로 떼서 관리해야 되고 제1부속실과 2부속실이 있어요. 제1부속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입니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관리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예산도 따로 분리해서 따로 관리를 일정 관리라든가 모든 걸 이제 대통령실에서 하는 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싫은 거야. 지가 대통령 역할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1부속실 예산을 지가 갖다 쓰는 거야. 그러면은 대통령 예산하고 영부인 예산이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럼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통제도 안 받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순방 다닐 때도 모든 걸 다 제1부속실 대통령의 예산을 가지고 다 쓰는 거죠. 그 정부기관은 항목이 중요해. 무슨 항목인지가 딱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지금에 와서 지금 그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하는데 원래 설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 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래요. 그 영부인 관리에 관한 특별 규정 법제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준석이도 그 얘기를 하던데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전에는 이런 일들이 전혀 생길 염려가 없으니까 그 나대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대잖아요. 지가 상황 노릇하고 대통령 역할을 하려고 자꾸 나대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잖아. 이게 나랍니까? 지금 김건희하고 윤석열 둘 다 종적을 다 감춘 것 같아요. 특히 김건희는 완전히 종적을 감췄죠. 그렇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뒤에서 항상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면서도 어설프면서도 치밀한 김건희의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윤석열을 조정하고 한동훈을 조정해서 막 하는 거야 보니까. 이번에 국힘당의 정영환인가요? 정영환 고려대학교 교수를 보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한동훈이가 임명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원래는 이제 국힘 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 한동훈이잖아요. 한동훈이 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뒤에서 임명을 받은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받은 것 같이 보여요. 보니까 한동훈이도 정확하게 아주 기분 나빠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 관찰이 됐죠. 그렇다고 본다면 누가 했겠어요? 누가? 대통령실에 제일 높은 사람이 했겠죠? V1, V2가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대지 않는다고 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고 있는 거야 항상. 그러겠죠. 뒤에서 뭔가 하지 않는 순간에 죽은 거니까 죽게 되는 거죠. 이 보도를 한 장인수 기자, 그 다음에 이명수 기자죠. 자, 장인수 기자는 원래 이 보도를 MBC에서 이제 하자고 제안을 했대요. 근데 MBC가 이 디올백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올백 뇌물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MBC가 거절을 했답니다. 못 하겠다고 해요. 뭐, 품격에 맞지 않다고 그런 핑계를 했다 하는데, 품격? 무슨 품격이요?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영부인이 뇌물 받는 걸 알려주는 게 방송의 사명 아닌가요? 그걸 보도를 거부해서 장인수 기자는 연봉 1억씩이나 되는 MBC를 퇴사를 하고 소대에서 이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정권에. 그 MBC조차도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면 그 할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KBS, SBS 다른 채널 A 뭐 TV 조선 오죽하겠습니까? 말이 안.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자유가 죽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을 무서워하는 거죠. 검찰의 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 몸을 사리고 있는 거죠. 자, 용감한 장인수 기자한테 진짜 칭찬을 하고 싶어요. 이명수 기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명수 기자는 정말로 1등 공신이죠. 전에 7시간 녹취록도 그렇고 이번에 디올백 명품 사건도 다 우리 그 이명수 기자의 작품입니다. 서울의 소리와 이명수 기자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시사타파 TV에서 이명수 기자와 장인수 기자를 초대를 해서 그 디올백 사건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 세세한 이야기를 썰로 풀어놨네요. 보니까 아주 좋은 영상이었죠. 자, 해당 본 영상을 제가 댓글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본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링크에서 보시고요. 본 동영상 굉장히 중요한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 국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국회 그 총선거에서 이 윤석열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반드시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활발하게 토론이 진행이 되면서 본 동영상이 노출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면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는 채널 B였습니다. 고맙습니다.